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범계입니다. 안팎으로 누란 지위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똑같은 길을 걸어온 일부 정치검찰이 짧고 편협한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인천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종외교 4대 외교로 국격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지난 5년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가 모두 무너졌고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하실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난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올가미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1년 당대표 선거 당시 소위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 독재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정권 교체의 초석,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척도 없이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게 돼서 미안합니다.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출마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면 저희 출마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예측 가능한 뻔한 원내대표 선거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를 출마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간 저 박범계는 독립군과 같은 삶을 살아왔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법복을 벗기 전에 판사로서도 소신을 갖고 판결을 했습니다. 태어난 곳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며 배운 것도 아닌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도 외로웠습니다. 19, 20,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생활을 하며 좋은 선후배, 동료 의원 분들을 만났습니다. 더 가깝게 의정활동을 함께하고 더 진솔하게 소통을 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간 독립군처럼 활동하던 제가 오랜 고민과 번민 끝에 이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더 가깝게 다가서고 흉금 없이 더 깊은 얘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제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웠다면 더 쉽게 판단하고 더 빠르게 출마를 결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원내대표 경선에 뜻을 세우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한파의 크나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다름은 너무나 작고 같음은 너무나 큽니다.
친명이니 비명이니 언론에서 수식하는 분열의 용어와 작별합시다. 우리의 목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올가미 수렁에서 우리 당을 건져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족적과 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계승합시다. 동시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저들의 폭주를 막아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단결과 단합은 그것만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함과 비겁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결기 있는 행동은 정부 여당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될 것입니다. 강하고 선명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의 오만함과 부도덕함, 무능과 분열을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응당 드러내야 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내 운영, 정책 역량 강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과 같은 얘기는 앞으로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제들은 앞으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결심,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의 조금은 늦은, 아니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안개를 걷어내고 총선 승리의 선명한 길로 우리 민주당과 의원님들을 이끄는 횃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마에 대한 고민은 한 서너 달 된 것 같고요. 근데 계속 고민에 연속으로 있다가 어젯밤에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돈봉투 사건이 저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식에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원내대표가 선거 나오실 후보분들에 비해서 가지는 의원님의 장점 어떤 건가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말 간단 없이 싸워왔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혁신하고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짱을 떠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짱을 뜨는 데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죠.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사실은 그 점이 제일 걸렸습니다. 내가 아니고서도 좋은 후보님들이고 좋은 역량과 자질을 갖고 계신 훌륭한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정치개혁을 엄중히 국민들께,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 안 드는 선거 그런 문화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민주당이 돈 안 드는 내부의 선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로 대통령이 오늘 표현했습니다. 검찰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독하게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적으로 맞짱이라고 하셨는데 검찰과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해나가겠다.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었고 매주 회의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맞짱 뜨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내는 것, 그러한 의지와 역량을 모아내는 것, 그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길 전 대표님이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 된다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에 대한 의원님이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분입니다. 사건의 진위의 연루 여부는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 독재가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훼손시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로 가짜로 포장하는데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유 불문하고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독하게 내부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의 개혁이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선거제 개혁을 하는데 표의 등가성 문제를 제일 심각한 화두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 줄 세우기 경쟁이 있습니다. 소위 개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독립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 내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살려야 됩니다. 표의 등가성을 살려야 됩니다. 100만이 넘는 우리 당원들이 신명나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공주 논란으로 혼란 결심하셨다고 하셨고 맞짱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을 정치 탄압을 지정하지 않잖아요. 의원님 측에서. 아직 사안이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녹취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화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매일같이 사실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명과 별도로 송영길 전 대표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싸워왔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의 책임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알고 국민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당 안에서도 친명계 의원님, 김명계 의원님 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화합은 좀 어떻게 하시는 예정이세요? 잘 싸우면 화합합니다. 안 싸우니까 갈등을 빚고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 선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름은 아주 작습니다. 같음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 같음이라는 것은 민주당은 오로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싸워온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같음을, 이 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그 전선에 함께하면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한국이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 동의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뱉으면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되는 겁니까? 싸워야 됩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단결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원봉투 의혹 관련해가지고 친표영장에 실명 공개되시는 의원님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탈당 권유 내지는 특당 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호한 정치 개혁이 먼저입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돈 안 드는 선거, 줄 세우는 선거를, 당내 선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개혁의 아젠다를 선명히 하면 그 이하에 지금 물으신 질문 같은 것은 극히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 정도 할까요? 마지막으로 전임 법무부 장관이신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는 역할도 원내대표로서 입법의 기능을 통해서 발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견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꺾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